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UDT에서 주장하는 게 뭐고, 어떤 근거로 말을 하는 건지 법률을 짚어보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수임무라 하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NNL이나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북한 지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특수임무라고 말합니다. 흔히 지금 뭐 말하는 북파 공작, 북파 공작을 말하는 거고요. 특수임무라고 말하는 거고, 어, 다음 특수임무 수행자라 하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북한 지역에 넘어가서 작전을 하신 우리 선배님들, 뭐 각군에 계시지만 저는 일단 해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전하신 선배님들만 보상 대상자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해서 보상을 했을 때는, 추진했을 때는 UDT도 당연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UDT 출신 중에서도, 선배님들 중에서도 팀에 계신 분 있고, 또 인천으로 올라가서 UDU라는 어떤 명칭으로 UDU에서 근무하신 선배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UDU에 간다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작전을 또 하신 건 아니거든요. U에서 이제 작전을 하신 분도 있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실제 작전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 수행한 사람,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수행은 안 했지만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다.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만 대상자로 했을 때는 이견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2002년도 군번까지 특수임무 수행자로 해서 인정해서 예우를 할 것 같으면, 실제 해군의 특수공작은 진해에 있는 UDT 교육대에서 B6 교육을 실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은 UDT B6 교육이고, 교육 훈련자를 보상자로 예우할 것 같으면 UDT 출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UDT 출신들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는 차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 조문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법 조문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특수임무를 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법 조문으로만 따지면, 그럼 군 첩보부대에 소속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부대에 소속돼서 특수임무를 한 사람은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똑같이 특수임무를 했는데 군 첩보부대만 해주고 군 첩보부대 안 한 사람 안 해주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법 조문으로 따지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상식이나 형평성, 평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논리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어느 부대에서 뭐 근무를 했는데 법을 만들 때 본적이 전라도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본 적이 경상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 중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뭐 법 조문을 해석하고 작성해가지고 차별한다면 이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지 어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차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계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DT가 그러면 교육훈련 받은 자면 우리 UDT 교육을 받고 모든 해군에서 71년까지 선배님들이 했기 때문에 UDT 교육이 당연히 관련 교육이고, 그럼 UDT 출신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첩보부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현재까지 지금 2004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19년, 근 2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UDT를 안 해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일단 첩보부대가 아니다, UDT는 그냥 특수부대다. 그러고 UDT B6 교육이 이와 관련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이 UDT B6 교육이 아니다. UDU는 따로 1955년도부터 UDT하고 별개로 55년도에 우리 UDT 1기가 나오고 기수가 똑같으니까요. 1기 따로 교육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71년도에 교육대가 창설됐고 UDU 교육대가 창설됐고, 그 이전에는 70년까지는 UDU 교육대라는 게 없었고, UDT에서 교육을 받고 작전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밝혀지니까 갑자기 또 그럼 1기에서 16기까지 70년까지 1955년부터 1970년까지 UDT에서 위탁 교육을 했다. 공작원들을. 정말 뭐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임자 보상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영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이렇게 군 첩보부대가 뭔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UDT는 정규부대고 뭐 첩보부대는 UDU는 비정규부대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던데, 근거도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정규부대라는 건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6.25 때 비정규부대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 국군에 편성이 안 된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6.25 때 어떤 뭐 미군이나 연합군에 뭐 소속돼 가지고 어떤 활동하신 분들, 유격 활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굳이 비교하자면 비정규 부대라고 굳이 논하자면 논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정규군입니다.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이 법문 자체가 정규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군 첩보부대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첩보부대 정의에 위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는데, UDT의 창설 목적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에 의한 UDT의 창설 목적은 북한에 대한 요인 암살 및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UDT의 창설 목적이 북한에 대한 요인 암살 및 첩보 수집인데, 이게 아까 말한 군 첩보부대에서 말하는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영한 부대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창설이 돼가지고 실제 편조를 보면 내륙정찰조, 해안정찰조, 수중정찰조, 폭파조, 이렇게 4개 작전대로 편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내륙정찰, 해안정찰, 수중정찰, 폭파, 파괴하고, 이런 작전대로 편조가 됐고, UDT는 타군 첩보대나 어떤 방첩대, 그때 당시 방첩의 포커스가 많이 집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첩보대나 방첩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기본 임무, 상륙해안의 수로 정찰, 저반 수로 계량 및 표식, 선정된 상륙해안의 자연 또는 인공 장애물 파악. 자, 상륙해안, 적해안에 상륙하잖아요. 우리 아군 지역에 상륙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당연히 적해안에 상륙하고, 상륙하기 전에 먼저 미리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첩보를 가지고 정보화 시키고, 이게 UDT의 기본 임무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또 하나, 여기 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임무에 중요 정보 자료의 수집 및 내륙 해안 정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UDT가 중요 정보 자료의 수집 및 내륙 해안 정찰을 위해서 부대가 기본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군 첩보부대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임무가 그렇고요. 부가 임무로 보면 기파 관측, 라이프 가드, 인명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어설팅 가이드, 공격 유도,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정찰 감시하면서 한포 사격, 항공기 폭격 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어설팅 가이드, 셀비지, 전투 구조,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임무, 엄청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우리 UDT 부대는 탄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임자법에 나와 있는 군 첩보부대 정의에 UDT가 부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첩보부대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서 작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작전한 제 UDT 선배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따지면 군 첩보부대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민간인 신분에서 에이전트로 계약해가지고 작전하신 분들 여기 대상자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군 첩보부대 아니라고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작전하신 분들도 뭐 육군 HRD 소속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어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건 참 행정이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되는지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작전한 분들 외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자를 그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UDT에서 교육받은 선배님들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UDT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데, UDT는 첩보부대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뭐냐, UDT B6 교육은 이와 관련한 교육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동안. 지금은 인정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가지 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뭐 처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UDU는 1955년부터 UDU 1기생이라고 따로 사이판에서 CRDG 교육 1, 2기생이 받고 와가지고 3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뭐 서해안 도서 지역에서 UDU 교육을 계속 했다. 물론 중간에 UT 6기생하고 자료가 나와 있는, 공개 모집했던 자료가 나와 있는 UDU 6기생, UDU로 모집을 해서 육군 HID하고 UT 교육대에 입교시켜가지고 B6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UDU로 발령을 냈죠. 그 경우, 그 다음에 뭐 16기라든지 하여튼 뭐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 밝혀졌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국방부도 지금까지 이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분들은, 이 일을 다루는 분들은.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왜 민간인인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는 건지 사실은 좀 화가 좀 납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부나 이렇게 직원들, 공무원분들 6.25 참전 유공자 찾을 때 그때 당시 기록이 많이 미비하고 소실된 것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관련 기록도, 남아있는 기록은 물론 참조하면서도 인후 보정이나
생존자들 증언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조해가지고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유공자로 예우해줍니다. 그런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법이 옳든 그르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엄격하고 대신에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증명해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가 증거를 대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대면 인정 못하겠다. 이건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 우리 군 복무에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 생겼고. 자, 생존에 계시는 UDT 출신, 그러니까 16기까지는 UDU에 가신 분들이 다 우리 UDT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UDT 출신 UDU 선배님들, 생존에 계시는 선배님들 증언, 뭐 사실 확인서, 제가 뭐 제 유튜브에도 있는 뭐 인터뷰 영상 이런 거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군 복무 기록 떼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UDT B6 교육받고 UDT 팀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UDU로 근무하든지 했다는 거. 해군 기록에 있고 우리 부대 기록에도 있고 역사 기록단 다 있습니다. 자료 차고 넘칩니다. UDT B6 교육이 특수임무 교육이었다는 거. 또 UDT B6 교육 이외에 해상 정찰 때 UDU로 가서 추가적인 B6 같은 특수 교육은 없었다는 거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물론 거기서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교육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특수 교육은 아니잖아요. 자, 그 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국방부 자료 하나 예를 들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UDU 교육대 편성에 대해서 1970년까지는 기수로 UDT 16기까지입니다. 1970년까지는 UDU 교육이 없었고 UDT 부대원 중 일부 인원을 UDU 요원으로 선발하였음. 71년부터 UDU 요원 교육을 위한 훈련대를 편성 운영하였고 교관은 특수팀에서 차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교관을 UDT에서 차출하였음 적어도 될 것을 굳이 특수팀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특수팀이 어딥니까? 우리 UDT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올라가신 거는 복무 자료부터 해서 UDT 교육대 수료자 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특수팀은 UDT를 말하는 건데 왜 특수팀이라고 굳이 적어서 UDT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선배님한테 얘기 다 듣고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국회의원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 그쪽에 전문가 아닌 분들은 국방부에서 자료라고 이렇게 내주면은 UDT하고 관련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UDT가 진짜 뭐 자식으로 하면 뭐 어디 버린 자식인지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유사시마다 최선봉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UDT 요원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1971년도 교관단 명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UDT에서 전속된 교관단 명단을 말씀드리면, UDT 특자 신복현 선배님, UDT 5기 임연복 선배님, UDT 7기 최성천 선배님이 있습니다. 나머지 U17기,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 UDU 1기죠. 근데 71년에 첫 UDU 교육대에서 교육받은 박봉인 선배님 진술에 의하면 교관이 이렇게 계셨고, 어떻게 보면 뭐 조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또 우리 팀에서 교육받고 올라간 선배들이 3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19기 때 이후에 12기 김일환 선배님도 전속돼가지고 교관 활동하셨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실 확인서나 뭐 복무 기록, 선배님들 인터뷰 등의 그 증언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없는 말 지내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UDU 교육대가 71년에 만들어졌고, 이전에는 UDU에서
교육을 했다는 게 이제 정황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니까 한다는 말이 1기부터 뭐 저 유디유 3기부터 뭐 섬에서 교육했다가 따로 교육했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1기부터 16기까지 우리 저 UDT 교육대에서 위탁 교육 시켰다 공작원들 이렇게 또 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공작원으로 채용을 했어야지 왜 UDT B6 교육 이수하고 바로 하든지 아니면 UDT 교육 받고 나서 UDT 근무 중일 때 강제 전속을 시키든지 또는 파견으로 해서 해상 정찰 때 UDU로 보내가지고 대북 작전을 수행합니까?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말처럼 공작원을 UDT 위탁을 한 거면 처음부터 공작원 신분에서 UDT 교육을 받았어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공작원 신분 아니었잖아요. 물론 뭐 모병으로 뭐 뽑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6기생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해군에서 생활하시다가 UDU라는 거를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다 UDU입니까? 지원만 하면? UDT 비시스 교육을 수료해야지 UDT 요원이 돼야지 그 다음에 UDU 요원으로 공작원으로 채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공작원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UDT 위탁 교육인 것처럼 말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전속시켰고 강제 전속이나 이런 거 김영준 선배님 8기 김영준 선배님 제 유튜브에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파견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파견된 것도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파견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년 6월 22일 임무 수행 중 UDU 대원 5명이 이렇게 되네. 실제 6분 전사하셨습니다. 우리 UDT 선배님들입니다. 전부. 전사함에 따라 결원 보충을 위해 69년 6월 UDT 대원 5명을 파견받은 후 전원 전석 조치하였으나 대상자 이희원은 파견으로 기록 유지됨. 가로 열고 대외 조사 결과 행정착오로 판단됨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적할게요. 69년도에 행정착오를 했다는 거 37년이 2004년도에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 한 것도 아니지만 37년 근 40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행정착오였는지 뭐였는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까? 이것도 UDT 안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파견이라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소속은 UDT인데 해상정찰 때 UDU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임무 수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우리 UDT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해야 되는데 UDT 소속이니까 안 해준다. 그러면 이때 파견된 선배님들 안 해줘야죠. 다른 내부는 뒤에 전속으로 행정 조치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UT 9기생 이윤 선배님은 계속 파견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안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실제 작전하고 가서 생활하신 분들을 안 해준다는 거는 이 법의 취지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니까 또 행정착오로 판단돼서 해준다. 이렇게 또 해서 대상자로 예우를 해주십니다. 당연히 대상자로 예우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자 명단에 UT 4기생 박윤석 선배님, 3기 장승석 선배님, 8기 장희재 선배님, 9기 이원 선배님 있고 또 5기 차장춘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5분 되어 있는데 우리 박윤석 선배는 그때 당시 계급이 상사였기 때문에 4기생 지휘 통제 요원으로 비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 UDU에 가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있고 UDT 비시스 교육만 받아서 UDU가 되는 게 아니고 UDU에 가서 따로 UDU에서 따로 어떤 특수교육을 받아야지 그때 UDU가 된다. 이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관계를. 자, 이거에 대해서 추가 교육이 없었다는 거는 각종 자료에 의해서 근거 자료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국방부 자료도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가 교육이 있었으면 UDT에서 파견해가지고 바로 투입 못 시키죠. 지휘 통제요원, 그 다음에 작전요원 바로 투입시킨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UDT 안 해주려고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막 의지 쓰는 사람들
UDU에 와서 뭐 따로 교육을 받아야 UDU가 된다. 따로 교육을 뭐 이수해야지 공작원으로 뭐 채용이 된다. 그러면은 파견 보내가지고 뭐 바로 작전을 못하죠. 그분들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UT 교육 위에 거기 가서 특별한 교육 없었다. 부수적인 교육은 있지만 그건 특수 교육 아니잖아요. 서해에서 그 조류빨 쉬고 뭐하고 한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사격 훈련 많이 하고 갯벌 좀 뛰댕기고 그거잖아요. 왜 선배님들 역사를 왜곡합니까? 작정도 안 하신 한참 뒤에 분들이. 선배님들은 다 사실관계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생활도 안 한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감정이 최대한 절제하면서 말씀드리려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이입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뭐 화를 내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말투가 좀 그렇게 나오네요. 자, 71년도 UDT에서 교관단을 전속시켰다는 거는 근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선배님들이 다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근거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UDU 그 분들 중에서 일부겠죠. 저는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부 뭐 이상하게 뭐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1년 이후에 그러면 UDU 교육대에서 교육은 가면 어떻게 되는가? UDT B6 과정 교육과 동일하다는 증거 또한 차고 넘칩니다. 자, 일단 UDT 교관님들 전속시켜가지고 UDT 교육을 했고 교육 과정 자체도 똑같잖아요. B6 과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명이. 그리고 B6 과정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군에서 UDT 요원을 특수 요원은 UDT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 명칭 B6 과정 또는 뭐 수중 파괴 과정, 그 다음에 뭐 특수전 전교 과정 등등 교육 과정명은 변천이 됐습니다. 그거는 UDT도 마찬가지고요. B6 과정, 뭐 수중 파괴 과정, 특수전 기초 과정, 뭐 초등 과정, 초급 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명은 변천이 됐지만 기본 교육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해군 수중 파괴 요원 UDT가 1955년도부터 있었는데 1971년 10월 달에 UDU 교육대에서 첫 기수가 탄생되면서 해군의 수중 파괴 요원 UDU가 생깁니다. 71년 10월에. 그 말은 그전에는 UDU가 교육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죠. UDT밖에 없었습니다. 수중 파괴 요원은. 자, 똑같은 수중 파괴 요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 UDT 부대 명칭이 수중 파괴대에서 특수 공작대를 거치고 83년도에 특수전 전대로 바뀔 때 UDT는 특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DU는 특수정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83년도에. 예. 자, UDT는 특수정보, 해군의 특수정보는 UDT 요원들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특수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수전, 육해군 전천후 타격, 여러가지 작전, 파괴, 뭐 암살, 뭐 요인 납치 다 하는 겁니다. 이 특수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찰 감시. 자, 그 다음에 EOD 뭐 그전부터 했었고요. 대테러 등 전천후 특수전 부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 다 아시는 거고. 자, UDU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실관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UDU는 특수정보를 기본으로 하는데, 자, 특수정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정보 기능이 실제 우리 선배님들이 작전할 때 어떤 그 기능이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 작전을 안 하고 71년도 이후에 작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작전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정보 기능이 도태되고 지금 뭐 북한에 넘어가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갈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뭐 탈북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하고 하면서 뭐 인간정보 수집을 하면 되지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들이 좀 도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UDU 요원들도 71년도 이후 교육대 이후에 UDU 선배들 말하는 겁니다. 그 선배들도 UD B6 과정, UDU B6 과정 똑같은 거 UD 요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B6 과정을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특수 요원으로서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B6 특수전 과정 안 받으면, 기본 과정 안 받으면 사실은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뭐 부정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UDT 교육 이외에 UDU로 가가지고 추가로 특수교육을 받아야지만 공작원이 된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그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특수임무 수행자의 대상 판단 등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이래가지고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6회 공군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 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입니다. 자, 태교생들도 막 특임자로 막 하고 막 그런 그것도 있죠.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아낍니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군인이고 어떤 명예를 위해서 저도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목에 보면 현역에 복무하던 부사관 후보생을 포함한다. 부사관 및 병, 별표 1에 따른 기본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별표 1이 뭔지는 제가 거기에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어떤 그 교육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기본 교육 훈련을 마치면 여기서 말하는 공작원이 된다는 겁니다. 특수임무 수행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교육이 아니고 기본 교육을 마치면 그때 특수임무 수행자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마치면 수행자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따로 뭘 받아야지 그때 공작원으로 채용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71년 교육대 생기기 전 1970년까지 1955년부터 1970년까지 UDT 1기부터 16기까지 UDT 교육대 없었고, UDT 교육이 B6 과정이 공작원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이고 UDO로 가서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항에 보면 뭐 참고로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대북작전 한 사람만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교육훈련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교육훈련은 당연히 있죠. 비둘기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와 관련된 그 비둘기 운영을 하고 지원 임무를 하기 위한 교육은 있었죠. 근데 그게 특수임무를 위한 교육은 아니라고 첩보부대 내에서도 구분하잖아요. 왜? UDT 그 B6 과정이 특수임무를 위한 교육이지 다른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자, B6 과정이 그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장교라든지 지원요원분들은 실제 작전을 한 사람만, 휴전선이나 NNL 넘어간 사람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기본 교육을 마친 것으로 공작원이 되면 UDT B6 수료 후에 공작원으로 채용되고, 중간에 만약에 퇴교되면, 뭐 퇴교생 중에도 물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퇴교되면 공작원이 될 수 없습니다. UDT B6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뭐 퇴교생도 안 받았다고 말 못하겠죠. 뭐 퇴교되기 전까지는 B6 교육 받았으니까 뭐 그런 논리로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기본 교육인 B6 과정, B6 과정은 UDT B6 과정이고 71년부터 UDU B6 과정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동일한 교육이라는 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또 언급할 부분이, 자, 통제부서에 대해서 UDT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자, 첩보부대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첩보부대는 통제부서가 각군본부 및 정보사령부다 이래놓고, 자, 특수작전부대는 UDT를 말합니다. 뭐 각군에 있지만 일단 우리 해군의 UDT를 말하는 건데, 특수작전부대는
각군 본부 합동참모본부에서 통제를 한다. 이래서 UDT는 UDU하고 다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데 이거 뭐 무슨 말입니까? 합동참모본부가 정보사 하위부서입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고 또 하나, 1990년에 정보사가 이제 정보사령부가 만들어졌잖아요. 1990년에 정보사로 통합되기 전에는 UDU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똑같은, 우리 UDT하고 똑같은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UDT, UDU 뭐 수료증 이런 데 보면 뭐 해군으로 돼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거는 해군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990년에 정보사 소속이라서 다르고, 지금 논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죠. 정보사 특임대라서 뭐 우리는 특별하다. 첩보부대는 뭐 원래 첩보부대 특임대 HID UD도 그냥 특수부대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뭐 말장난 비슷한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첩보부대 2004년도에 뭐 특임자법이 되고 나서 뭔가 다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던데 실제 작전했고 진짜 와리와리하고 전설 남긴 사람들, 선배님들 다 90년대 정보사 통합되기 전에 해군 소속이었는데, 정보사가 뭐 대단하다 그러면 뭐 여기 UDU 출신 분들, UDU 교육대에서 나온 UDU 출신 분들 가면 90년이면 36기잖아요. 36기까지 뭐 35기 그 전에 선배들은, UDU 선배들은 뭐 핫바지입니까? 뭐 선배들 무시합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뭐 모병 이후에 뭐 또 언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 첩보원이다. 뭐 옛날 선배들은 뭐 주묵구구식이다. 뭐 약간 이렇게 뭐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거 뭐 하는 버르장머리입니까? 뭐 부모도 없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도 먹고 뭐 그냥 뭐 그런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일부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예? 1990년 정보사 생기고 그쪽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뭐 정보사 소속이라고 뭐 달라지고, 물론 지원받고 뭐 하는 거는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가 다른데요? 뭐 작전 능력, 전술, 말 안 하겠습니다. 댓글 보면 이상한 댓글도 뭐 많고 하던데, 참 뭐 추종 세력은 어디 가도 있으니까요. 조폭들도 보면 뭐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 뭐 반달들도 있고, 그죠? 자, 또 한 가지 뭐 다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UDT는 전시의 작전하고 다 똑같은데, 훈련 뭐 기본 교육 똑같은다, 인정한다. 근데 UDT는 전시의 작전을 하고 UDU는 평시의 작전을 한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비정규 부대는 없습니다. 다 군대에 소속돼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이 비정규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자, 1971년 10월 달에 UDU 교육대가 첫 편성되고, 1971년 5월 달에 UDU 교육대가 처음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10월 달에 UDU 교육대에서 첫 기수가 배출되거든요. 근데 UDU 1기라고 안 하고 UDT 똑같은 UDT로 봤기 때문에 UDT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UDU 17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UDU 교육대에서, 왜냐면 1971년도 10월 이후에 UDU 기수가 배출된 이후에 대북 작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UDU 교육대에서 나온 UDU 요원들은 교육대 창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2023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북 작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평시에 작전하는 부대입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71년까지 우리 UDT 교육대에서 교육받고 올라가신 우리 UD 선배님들, UDU 선배님들이 작전하셨죠. 그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UDU 1기부터 16기까지 약 395명 정도 타공 포함해서 수료했는데 약 40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140여 명이 흔히 말하는 북파 공작원으로 전속 파견됐습니다. 한두 명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전할 때 뭐 떼거지로 막 10명, 20명, 30명씩 작전하는 거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잖아요. 몇 명이서 들어가는 겁니다. 2명, 3명, 4명.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UDU에 UDT가 몇 명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몇 명 없죠. 거기 UDT 거기 가 있는 UDT를 UDU라고 하는 거고 사람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디 뭐 굿하고 뭐 동네 잔치하러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도세도 모르게 그 공작은 기본 아닙니까? 표시 안 내고 그렇게 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몇 분 안 되지만 그 몇 분 안 되는 분이 140여 명입니다. 우리 UDT에서 올라간 분이. 자, 2002년도 군번까지 북한에 한 번도 작전한 적 없는데 그냥 그 UDT 그 첩보부대 소속으로 교육받았다고. 제가 말하는 B6 교육, UDT 교육이죠. 똑같은 B6 받았는데 북한에 가본 적도 없는데 UDU 교육대 출신자들은 71년도에 만들어서 2002년까지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 받았다고. 특수임무 수행자, 막 북파 공작원, 북한에 간 적도 없는데 막 옷 입고 다니고 막 보상받고 막 이러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 번도 작전한 적도 없는데 교육받았다고 그냥. 그러면 실제 UT 교육받고 작전했으면 이와 관련된 교육이 UT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선배님들 증언도 많고 사실이고 또 없는 말 지내는 것도 아니고 왜 UDT는 안 해줍니까? 실제 작전한 사람은 UT 교육대 출신들인데 100 몇십 명이 UT 교육 출신자들이 작전을 다 했다고 이미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UT 교육대는 안 해준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UDT를 안 해주려고 또 하는 또 억지 중에 하나. UDT를 해주면 그 유사한 다른 부대도 다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전사나 뭐 해병수색대 뭐 이런 뭐 공군의 무슨 특수부대 이런데 조금 유사한 부대는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UDT 해주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유사한 부대를 해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법에 없잖아요. UDT는 유사한 교육이 아니고 북파 공작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실제 UDT 교육을 받고 UDT 교육대 출신들이 100여 명이 작전을 했고요. 해군에서. 그래서 UDT 요원도 돼야 된다는 건데 무슨 유사한이 거기 갑자기 왜 나옵니까? 유사한 부대를 왜 우리가 해달라고 주장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유사한 부대가 아니고 유사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특수 임무를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증언하잖아요. 복무기록 떼보면 다 알잖아요. 무슨 교육 받고 올라갔는지. 근데 뭐 엉뚱하게 유사한 부대도 해줘야 되니까 UDT 해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합니까?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려면 정확한 근거나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좀 하시면 토론이라는 게 되잖아요. 억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 사람들은 안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억지 쓰고 막 박박 우기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일본 사람들 뭐 방위성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19년째 뭐 주장하고 있다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은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고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같이 작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근데 왜 그럽니까? 적어도 역사 왜곡하는 일본 사람처럼은 살지 맙시다. 명색이 남자고 특수부대 출신이고 사나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 부대나 뭐 아무 출신이나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특임자 보상법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선별을 하고 검증을 해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뭐 유사한 교육 받았다고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좋다.
똑같은 교육이다. 맞다. 똑같은 교육 받은 거 맞는데 교육 받은 목적이 다르다. 자, 1기부터 16기까지 한솥밥 먹으면서 같은 교육대에서 같은 교관 밑에서 같이 교육받았는데 뭔 목적이 다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UDT 어떻게 안 해주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자, 그래 따지면 교육받은 목적이 다른 UDT를 왜 해상정찰대 UDU로 전속시켜가지고 대북작전을 수행하게 했습니까? UDT 요원들은 그런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UDT에서 인원 뽑아가지고 작전시켰습니까? 군대가 지 맘대로 사람 뽑아가지고 보내고 뭐 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UDU 요원으로 쓴 거잖아요. 그거를 국방부에서 필요해 서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와갖고 교육을 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교육이 있었니 없었니 교육받은 목적이 다르니 뭐 위탁 교육을 했니 이런 말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해군에서 북한에 넘어가려면 UT 가면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북한에 가려고 북한에 복수하려고 막 아버님 세대 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교육받은 선배님도 계시고요. 실제 12기 선배 중에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 또 16기 선배님 중에 해구대에서 생활하시다가 UDU 가고 싶어가지고 해군본부에 직접 전화하신 선배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군본부에 전해서 나 UDU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군본부에서 돌아와 UDU는 UDT만 갈 수 있다. 그렇게 답신이 와서 UDT에 지원 와가지고 교육받으시고 UDT 수료하고 UDU로 가신 선배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거는 UDT를 받아야지만 UDT여야지만 UDU로 간다는 게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마지막 팩트 진짜 최대 모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영상을 보면 뭐 처음에 좀 보다가 끊으시는 분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모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방부 뭐 특임자 뭐 TF 이런 데서 UDT를 안 해주려고 지난 12년 동안 약 20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팩트 뼈 때리는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이미 UDU 해상정찰대 UDU 소속이 아니고 UDT 소속으로 UDT 교육대 소속 뭐 이전단 소속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해상정찰대 소속이 아니고 UDT 소속으로 UDT 교육대에서 비실수 교육받고 UDU로 가서 생활하신 선배님들 작전은 안 하시고 대기하시면서 훈련하셨던 선배님들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인정돼 가지고 특수임무 수행자로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UDT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UDT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UDT 소속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UDU로 발령받아서 가서 생활하신 선배님들 이미 교육훈련자로 인정해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UDT는 안 해준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UDT 소속으로 1기부터 16기까지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첩보부대에 소속이 되신 분들 이미 교육훈련자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해드려야 되고 실제 작전하던 시기에 거기 가서 고생하신 분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잖아요. 작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2002년도까지 뭐 보상받는데 당연히 작전하던 시기에 그분들 예우해 주려고 이 법이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민간인들 뭐 돼지들 이런 분들도 보상을 하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만드는 거지만 일단 군
군 출신들 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고 UDT 소속으로 교육받은 분들, 첩보부대 그 이후에 가신 선배님들 교육훈련자로 인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뭐 선배님들은 왜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육을 받고 교육훈련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국방부나 트임자 TF에서 뭐 제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빨리 수정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똑바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근무기간 관련해가지고 근무기간을 모병으로 예를 들어서 첩보부대 지원을 해가지고 B6 과정을 받은 분들은 교육 시작한 날짜부터 해서 교육 끝나는 날짜까지 그거를 공작원 채용기간 인정해서 근무기간 몇 개월을 UDT 교육기간, B6 교육기간 수개월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 UDT에서 아까 말한 교육훈련자로 보상받은 선배님들 UDT에서 교육받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팀생활 하시다가 하루든 이틀이든 몇 년이든 팀생활 하시다가 UDU로 가신 선배님들, 그분들은 UDT B6 교육으로 교육훈련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B6 교육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또 무슨 근거고 또 무슨 논리로 이렇게 행정을 하나요? UDT 교육으로 교육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특수임무 수행자로 보상을 해주는데, 애우를 해주는데 그 교육기간을 왜 뺍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교육기간 산입해서 근무기간 다시 계산해서 우리 UDT에서 UDU로 가신 선배님들 다시 보상해 주시고 애우해 주십시오. 그 기간 포함해서 교육받고 나서 팀에 있던 기간은 빼는 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B6 교육기간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인데 그 뒤에 팀에서 생활한 기간 빼고 정찰대 가서 UDU에서 생활한 거 추가로 근무기간 산입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UDT 교육기간 뺀 거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UDT 교육을 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뺀다? 무슨 논리입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에 반해서 또 그만큼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깜깜이로 뭐 대상자 선정 어떻게 무슨 기준 하는지 일반인들 모르니까, 그죠?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라도 저는 모든 어떤 국방부에 있는 또 육해공군 해병대에 근무하는 군인들 군무원분들 다 진짜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직업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혹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있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이렇고 우리 UDT를 여러가지 이유로 배제하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없고, 우리 UDT는 창설 목적 그리고 실제 작전을 수행했고 여러가지 근거 증거를 통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의 어떤 부당함, 형평성, UDT가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여야에서 모두 입안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고 공동 발의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자, 국회의원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법률이나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증거, 근거 이런 걸 쭉 검토하시고 UT가 주장하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거는 모순이 있고 법 적용을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낸 겁니다. 어떤 법안인지는 간략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 현재 법으로도 우리 UT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뭐 국방부 입장도 고려하시고 저희 국민들 입장도 고려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이 문구를 첩보부대를 빼고 군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일부 개정하는 법률을 말 그대로 첩보부대라는 단어만 뺀 겁니다. 군 첩보부대에서 군으로 군인이라고 다 해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군에 소속되어서 첩보부대만 빠진 겁니다.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북한에 넘어가고 작전하는 걸 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은 지금 이미 육군의 무슨 교육, HID, 해군의 비시수 교육 나와 있으니까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대상자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 법안을 내놓고 계시고 여러가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근거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약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조금 은폐하려는 정황, 약간 왜곡시키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뭐 제 판단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자료 요청 자료 중에서 한 가지가 해군 출신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선정이 된 분들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명단에 교육기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받았는지, 교육기간, 교육장소 어디서 받았는지, 기수 몇 기인지, 교육을 하면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무수행 형태 이래가지고 특수임무를 했는지 아니면 교육훈련자로 대상자가 됐는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답이 왔는데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 교육 장소 알 수 없음, 기수 알 수 없음,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교육 장소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 장소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는데 교육 훈련자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판단해가지고 교육 훈련자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선정했습니까? 교육 장소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는데 어디서 뭔 교육했는지도 모르는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교육 훈련자로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이 상식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분들 선별해서 발췌해서 다시 확인 요청했습니다.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된 거냐? 자, 그제서야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자, 교육장소는 71년 UDU 교육대 창설 이전, 자 여기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UDU 교육대는 71년도에 창설됐다. 그 전에 교육대 없었다. 교육 수료자들로 해군 UDT 교육대 가로 열고 진해에서 교육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아까도 국방부 자료 해가지고 제가 뭐 하나 짚었는데 71년도에 UDU 교육대를 편성 운영하면서 교관을 특수팀에서 전속시켜가지고 교육을 했다.
UDT라고 하면 되는데 특수팀이라는 그런 뭐 편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로 따지면 UDT가 특수팀이라는 거잖아요. 특수팀 맞죠? 특수한 임무를 하는 특수팀. UDT 특수팀 맞습니다. UDT 부대원 중에 70년까지는 UDT 부대원 중에 UDU 요원을 선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UDT 부대가 UDT 요원이 UDU 요원으로 언제든지 인원 결혼이나 인원이 필요할 때 보내는 요원인 겁니다. 거기 그 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근데 그거를 자꾸 왜곡하고 막 이상하게 막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 말하고 대충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군인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상, 자, HID 그 선배님, 저도 우리 UT 8기 김영준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그 선배님, 돌아가신 선배님,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노력했습니까? HID 출신으로, 폭파공작원, 특수임무,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진짜 발이 닳도록 다녔다고, 노력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인정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폭파공작원이라는 있었다는 거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부대 없다. 그런 사람들 없다. 폭파공작이라는 거 없다. 다 거짓말이다. 실제 그렇게 작전하고 했던 분들 진실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외면했잖아요. 사실 왜곡했잖아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 법이 국가인권의 근거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북파공작원이라고 단체복 맞춰 입고 다니시고요. 저 인정합니다. 다 고생하신 우리 선배님들 당연히 대우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국방부의 태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투입해놓고 훈련시키고 작전 투입해놓고 내몰라라 하는 거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법이 벌써 양성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UDT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뭐 알면 안 되고 뭐 정전협정 위반이고 뭐 비밀이고 보안이고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 뭐 매스컴 한참 뉴스에도 패널로 나와서 얘기 다 하셨고요.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북한에도 안 갔다 온 사람들 뭐 북파공작원이라고 뭐 공작원이면은 진짜 공작원이면 몰라야죠. 진짜 저 사람 가족도 몰라야죠. 공작원인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작원의 정의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두 명이 HID 나왔거든요. 저도 HID 지원했었고 95년도에 친구 갔다 왔고요. 96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애들 고생 많이 한 거 저도 알고 제가 육군 얘기는 안 합니다. 일단 저는 해군 출신이니까 해군 어쩔 수 없이 유리유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유리유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제 입장에 있으면 저하고 똑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 유디유라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정보선 납부대가 있을 때 일반 해군 성조원들도 유디유 요원으로 좀 둔갑한 그런 정황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제 말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답에서 UDT 교육 때 알 수 없으면서 갑자기 또 다그치니까 UDT 교육대 출신들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고민 때 단서를 달았는데 웃깁니다. 이것도 대상자들은 저는 UDU 기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이거 얼마나 또 웃깁니까? 70년까지
UDU 교육대라는 게 없었고 UDU 교육이라는 게 없었고 다 UDT 교육대에서 BCS 교육받고 UDU로 갔는데 그러면 UDT 교육받았으니까 다 UDT 기수잖아요. 1기부터 16기까지는. 근데 뜬금없이 기수 UDU는 교육도 없었는데 UDU 기수다. UDT에서 교육받았으면 UDT 기수지 왜 UDU 기수가 됩니까? UDT 1기부터 뭐 3기, 4기, 5기, 6기 선배님들 7기, 뭐 8기, 9기 기수마다 다 갔잖아요.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다 UDT에서 교육받고 UDT 기수잖아요. UDT 선배님들이 UDU 가신 거잖아요. 근데 왜 기수는 UDU 기수라 합니까? 뭐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뭐 좀 띄엄띄엄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넘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자, 그 교육을 받아야지 그 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71년도에 유리우 교육대 편성 운영되고 창설해서 거기 나온 분들은 유리우 17기, 유리우 18기가 맞아요. 근데 16기까지는 유리우 교육대 없었고 UDT에서 교육받는 UDT 기수가 있는 UDT 선배들입니다. 이상한 소리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안 갔다 오신 사람들도 알잖아요. 육해공 해병대, 뭐 심지어 망이병, 공익들도 자기들 자기 교육받은 기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도 안 받았는데 무슨 기수가 있습니까? 해병대 교육받았으면 해병대 몇 기가 되는 거고, 해군 뭐 교육받으면 해군 몇 기가 되고, 해군 뭐 갑판 몇 기 교육받으면 갑판 몇 기가 되고, 통신 뭐 몇 기 교육받으면 통신 몇 개가 되는 거고요. 무슨 유리유 교육도 안 받았는데 무슨 유리유 기수가 있습니까? UDT 교육 받았으면 UDT 기수지. 그런 걸로 자꾸 뭐 말장난하는 식으로 왜곡하고 막 은폐하고 하지 마십시오. 자, 특별한 인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돼 가지고 뭐 음지에서 이렇게 고통 인권 유린받고 이런 거 감안해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 제정을 권고해서 이 특임자법이 만들어졌는데 저 이거 100% 공감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현역에 있는 군인 신분에서 계셨던 분들 또 민간인 신분에서 하신 분들 민수위원들 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연히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도 인정하지만 우리 UDT 출신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실제 작전하고 있을 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서 채용된 건 아니고 다 현역 신분에서 우리 현역 군인에서 어떤 전속 파견 이렇게 해서 우리 UDT 같은 경우 UDU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양성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우리 UDT B6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 비인간적인 대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 제 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 선배님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진짜 진짜 이게 특수부대 말로만 그냥 남자로서 그냥 동경해서 왔는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그걸 진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UDT B6 과정은 타 특수훈련보다 훨씬 혹독하고 무자비한 특성을 가졌으며 그 훈련 과정은 극히 위험하고 무자비해서 훈련 중 순직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부상되어 퇴교되는 인원은 해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입니다. 인권 유린 말씀하시는데 UDT 교육에 인권이란 없습니다. 구타, 가혹행위는 일상이고 사람 뼈가루, 인육을 먹이고 똥을 먹이고 똥구덩이 속에 잠수를 시키는 등 그 인권 유린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퇴교시키지 않습니다. 자, 퇴교하고 싶다. 빠따 100대 맞아야 됩니다. 빠따 100대 맞든지 손을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장 물에 담가놓고 아니면 바다에 담가놓고 온갖 고통을 다 줍니다. 그래서 퇴교를 하고 싶으면 맞는 게 무섭고 그 인권 유린이 무서우니까 동맥을 자르고 짱돌 가지고 자기 손, 발
찍어가지고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태교를 합니다. 교육 못 받으면 태교되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들한테 빠따 맞으면서 컸고, 뭐 군대 가면 당연히 고생하고 빠따 맞고 기합 받고 이런 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UT 왔는데, 특수부대 왔는데 UT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극복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감정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인권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을 말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양성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말할 가치도 없는 그냥 일상이라는 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UT 요원들이 UT 그 힘든 거를 이겨내고 수료했다는 거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지, 뭐 교육 받으면서 뭐 가혹행위 당했다고, 인권 유린 당했다고 프라이드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프라이드 가질 거면 삼천교육대에 간 사람들이 프라이드 가지겠죠. 뭐 삼천교육대 인권 유린 말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어 나오고 병신돼서 나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특수요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논점에서 벗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권 특수요원에 대해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초계와 같이 언제든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목숨 버리고 목숨 바칠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북한에 가서 작전하다가 잡히면 인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채용시 약속 미이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상급 문관 대우, 뭐 파일럿 수당 대우, 뭐 많은 거, 정가 삭제, 뭐 많은 거를 제시했지만 지켜진 거는 먹는 거 음식 하나는 제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UDT 1기생 선배님들은 1기 수리하기 마지막 정찰 작전할 때 실제 장산곳 그 항해도 그 정찰, 해안 정찰 하셨다고 지금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저는 진작에 다 대우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방위에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 존중받아야 되고, 저 또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방위, 우리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떤 국가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한테 왜곡하고 장난치고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없는 사실 만들어내서 우기면 당연히 뭐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 살아계시는 분들 모든 근거 정황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계속 합리적이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논리로 외면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거 찍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좋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알아서 진상조사하고 국방부에서 행정입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분들이 입법하고 이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알아봐 주세요. 정보 자료 공개 청구하고 자료 요청하는데 이상하게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고 근거도 알 수 없고 뭐 물어보면 다 모르는데 그럼 뭐 무슨 근거로 해줍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다른 타부대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는 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팀 출신 선배님들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를 우리 후배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지금도 현역에서 임무 수행하는데 진짜 피땀 흘리고 있는 우리 현역 후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타인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위안부 할머님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제가 예를 들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혹시라도 관계 되시는 분들, TF분들 좀 잘못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정확한 근거나 자료, 살아계시는 분들 증언 진짜 있는 그대로 검토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이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된 이상 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우리 뭐 아까 말하다가 빼먹었는데, UDT 지금 현재 UDU랑 UDT를 비교해서 UDU는 첩보부대라서 2002년도 군번까지 특수임무 수행자가 되고, UDT는 첩보부대 아니라서 못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해하기 쉬울 게 뭘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이제 청해부대를 예시로 해서 들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작전을 하던 50년대 60년대 우리 그때 생활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청해부대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지금 청해부대에 여러 군인들이 타고 직별을 가진 분들이 청해부대라는 어떤 그 임무를 위해서 청해부대에 소속이 돼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해상정찰대라는 어떤 정보 부대에 뭐 첩보부대도 됐다가 정보부대도 됐다고, 뭐 명칭은 다르지만 뭐 달라졌지만 뭐 정보부대, 첩보부대에 여러 부서의 어떤 직별을 가진 해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함정 운영하는 분들, 또 정보를 취급하는 직별에 계신 분들, 그 중에서 우리 UT 교육을 받은 선배님들이 UDU라고 따로 그 임무를 위해서 해상정찰대 내에 존재했던 겁니다. UDU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어떤 부대의 명칭이 아닙니다. 청해부대에 어떤 선박 검문 검색이나 어떤 뭐 테러 상황에 대비해서 검문 검색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UDT 요원들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청해부대에 전속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 이름은 청해부대지 검문 검색대 부대가 아니잖아요. 검문 검색대가 부대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청해부대하고 해상정찰대하고 똑같은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정찰대가 부대 이름이고 UDU는 청해부대 검문검색대처럼 청해부대 UDT 요원인 검문검색대 요원인 것처럼 UDU는 UDT 교육을 받은 선배님들을 UDU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해부대랑 해상정찰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문검색대랑 UDU가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특임자법은 UDT, UDU, UDT 교육대 출신, UDU 71년도에 만들어진 UDU 교육대 출신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B6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 55년부터 70년까지 실제 대북작전을 했던, 실제 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선배님들은 UDT 교육대 출신입니다. UDU라는 이름을 썼지만 UDT 교육을 받은 UDT 교육대 출신입니다. 71년도에 만들어져서 71년 10월 달에 첫 배출된 UDU 교육대 UDU 선배들은 71년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작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UDU 교육대 출신 UDU 선배님들은 사실상 교육대 창설 이후에 한 번도 작전한 적이 없습니다. 52년 동안. 자, UDT 교육대에서 교육받은 선배님들이 UDU에 가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몇십 년 지나서 그전에는 똑같은 UDT고 뭐 UDU라고 썼지만 같은 식구고 뭐 큰집 작은집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갑자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해가는 그 법률이 딱 만들어지면서 실제 작전하신 선배님들만 그 대상자로 선정해서 했으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의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 작전하신 분 플러스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2002년도 군번까지 대상자로 교육훈련자로 대상자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그와 관련된 교육은 UDT 선배들이 UDT 교육받고 작전했잖아요. 당연히 UDT 교육이잖아요. B6 교육. 근데 여기는 첩보부대 소속으로 작전도 안 했는데 교육받았으니까 해주고, 여기는 실제 작전한 100몇십 명이 작전을 한 교육대인데 UDT 교육대 출신자는 안 해주고, 실제 작전한 UDT 교육대 출신자들은 안 해주고, 작전 안 한 UDU 교육대 출신자들은 2002년도까지 해준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해줄 것 같으면 그 교육대 출신, 우리 UDT 교육대가 전통적으로 그 작전을 하는 교육대잖아요. 근데 UDT 교육대 출신을 안 해주고 UDU 교육대 출신을 해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실제 UDT 소속으로 첩보부대 소속 아니고 UDT에서 교육받고 그 이후에 첩보부대로 간 선배님들, UDT 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UDT 소속으로 교육받은 선배님들 실제 대상자로 예우해주고 있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안 해준다는 건지, 이것도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청해부대로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청해부대 해상 정찰 때 똑같고 검문 검색대하고 UDU하고 당시에 대북작전할 때 똑같았는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오고. 자, 청해부대의 UDT 요원들이 UDT 교육을 받은 UDT 요원들이 검문 검색대 요원으로 당연히 그와 관련된 교육이 UDT 교육이기 때문에 UDT 요원들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뒤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처럼. 그 법이 뭐냐?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청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가 검문 검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테러 임무, 예를 들어서 자, 청해부대 소속으로 검문 아덴만에 파병되어 아덴만에서 NN을 넘어서 검문 검색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를 국가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이 만약에 수십 년 뒤에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UDT 출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30-40%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비교하자면 더 많이 가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UDT 1기부터 16기까지 뭐 한 400명, 300 몇십 명, 90 몇 명 교육받았는데 140 몇 명이 간 것처럼 거의 뭐 3분의 1이 갔잖아요. 자, 3분의 1이 갔는데 그때 청해부대에 가서 아덴만에 가서 작전한 선배들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자, 갑자기 작전한 사람 플러스 청해부대에 소속되어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도 유공자로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수십 년 뒤에 예를 들어서 검문 검색대 교육이 따로 UDT에서 인원을 계속 보내다가 수십 년, 십몇 년 동안 UDT에서 인원을 계속 보내다가 UDT는 UDT대로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될 게 임무가 많으니까 우리 검문 검색대 요원 따로 여기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UDT에서 교관 요원들 전속시켜가지고 검문 검색에 관련된 선박 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 교육대를, 검문 검색 교육대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청해부대 안에. 그런데 그 교육 만들고 아덴만에 파병 한 번도 안 갔어. 수십 년 동안.
교육만 그래 만드는 거. UDT는 UDT대로 그것도 대테러는 대테러대로 기본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특수전을 막 오만 거 다 해. 막 폭발물 처리 막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UDT 교육 한 사람들은 UDT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교육인데 너는 청해부대 소속 아니니까 안 해주겠다 하고 아들만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교육만 받은 UDT 교관들한테 그 부분만 검문 검색 관련된 부분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상자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 좀 이해하실 분들은 아마 해군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법이 군 첩보부대가 아니고 반대로 군 특수전 부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군 특수전 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첩보부대 대신에 특수부대가 만약에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특수전 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첩보부대 출신들이 배제하고 유디유 교육대에서 받은 사람들 당신들 첩보부대잖아. 첩보부대에서 BC에서 교육받았잖아. 똑같은 교육이지만 당신들은 특수전 부대 소속 아니라서 안 해준다.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어떤 평등권에 위반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쪽 입장이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법이 처음에 만약에 우리 UDT 출신들이 막 주도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특수전 부대만 밖에 그냥 군 특수전 부대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률에 다른 특수임무 했더라도 우리 특수전 부대 아니면 못 받게 하자.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줘야지 앞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어디 소속이니까 해주고 그 소속 아니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안 해준다. 그거는 저는 명백한 차별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좀 법 해석을 좀 근거에 맞춰서 올바로 해서 잘 적용을 했으면 아까 말한 목적의 국민 화합에 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UDT 요원들이 제가 현역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현역들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사시마다 진짜 묵묵하게 최선봉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그 사명으로 여기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실제 UT 요원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가와 국민들께서도 UT 요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 사랑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UT 출신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친구고 삼촌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그럴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정당하고 올바른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오늘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말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